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선입니다. ITQ 한글 최신 기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한글 네오 버전으로 2022년 9월달에 진행되어진 1교시 문제 A형 실전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환경으로 설명드릴게요. 시험장 환경으로. 자, 감독쌤이 바탕화면에 있는 ITQ 시험자용을 더블클릭해서 실행켜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험 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하세요. 수험표를 들고 가셔서 수험표에 기재되어져 있는 수험 번호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 8자리만 입력하시고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컴퓨터가 비활성화되어지고요. 문제지를 나누어주는 시간이 진행되어져요. 과목이 섞여서 시험 보기 때문에 아래 한글 시험 보신 분 손드세요. 네, 문제지 배포받고 엑셀 시험 보신 분 손드세요. 파워포인트 이렇게 문제 다 배포되고 난 다음에 감독쌤 PC에서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 시켜줍니다. 자, 각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아래 한글은 선택 버전이 2개예요. 네오 버전이 2016 버전이에요. 네오 버전이 2016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2020 버전, 이렇게 2020 버전 아이콘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모양이 좀 다릅니다. 자, 우선은 1교시 A형은 네오 버전으로 2016 버전으로 풀이를 진행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2교시 3교시 B형과 C형은 2020 버전으로 풀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버전은 기존에 제가 기출문제 풀이한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2020 버전을 조금 더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면 문제지 요 조건에 맞춰서 수험자 유의사항에 명시되어져 있는 불변의 저장 위치예요. 저장 위치는 불변입니다.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에다가 파일명을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표준 도구 상자에 있는 요 저장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저장 클릭.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질 텐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면 저장 위치 지정을 내 PC의 문서 더블 클릭 안에 ITQ 폴더 더블 클릭 하시고 파일명을 복사했던 수험 번호를 붙여넣기를 하시면 오타 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죠. 오타 입력될 가능성을. 그리고 빼기, 그 다음에 본인 성함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답안 파일이 저장 완료되어집니다. 답안 파일이 저장되면 윗상단에 제목 표시줄에 저장된 파일명이 확인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지별로 답안 작성 요령이 틀린데 과목 단위별로 답안 작성 요령이 틀려요. 과목별 답안 작성 요령이 틀린데 아래 한글 과목에서는 답안 작성 요령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 중에 글꼴은 기본 글꼴이고요. 함처럼 바탕 10포인트 검정 줄간격 160% 양측 정렬이니까 따로 수정 안 하셔도 돼요. 수정해야 될 사항은 여기 공통 부분에 있는 네 번째 동그라미인 용지 여백 설정부터 설정을 하셔야 돼요. 왼쪽 오른쪽, 왼쪽하고 오른쪽은 11, 위아래 머리말 꼬리말은 10, 제보는 0mm로 하라 이렇게 돼 있고 각 페이지마다 문제 번호를 입력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시험 보시면서 행운이 함께 하시길 좋은 성적을 함께 하세요. F7번 기능키 누르세요. 이 절차를 그냥 공식화하셔가지고 연습하세요. F7번 기능키 누르면 편주용지 설정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 위쪽 20.0을 블록정한 다음에 10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용지 여백 설정의 입력란을 이동시킵니다. 탭키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동됐고요. 10 탭키 누르면 왼쪽 입력되어지는데 11 탭키 눌러서 오른쪽 30.0 선택되면 11 탭키 머릿말 10 탭키 마지막으로 꼬릿말 10 위아래 머릿말 꼬릿말은 10 왼쪽 오른쪽은 11 설정했으면 설정 버튼 클릭 커서 위치가 여기 정도로 이동되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동되어졌죠. 자, 문제번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1점 입력하고 엔터키 4번 2점 입력하고 엔터키 4번 그리고 페이지를 나누는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파트이긴 한데
3페이지에 페이지 번호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3페이지에 쪽번호 페이지 번호를 삽입했는데 1페이지, 2페이지에도 페이지 번호가 삽입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페이지 나눌 때 Alt에 Shift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서 구역 나누기를 하면서 페이지를 나누면 3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를 삽입했을 때 3페이지만 삽입되어져요. 그래서 Alt Shift를 왼손 엄지검지 가지고 Alt Shift 이렇게 누르시고요. 네. 스페이스 키 기준으로 왼쪽에도 Alt가 있고 오른쪽에도 Alt인데 이 오른쪽의 Alt 키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Alt Shift를 엄지검지 가지고 누르고 엔터키 누르세요. Alt Shift 엔터. 자, 페이지가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문제번호 2페이지에서는 3점 입력하고 엔터키 4번, 4점 입력하고 엔터키 4번, 또요. 네. Alt 키 누르고 Shift, Alt Shift 엄지검지 누르고 엔터키, Alt Shift 엔터. 3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네. 자, 이 3페이지에서 이제 문제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문제지 두 번째 페이지에서 네, 기능평가 1 150점 배점으로 1번은 스타일 지정 기능 적용 문제, 그리고 2번은 표와 차트 작성 100점이고요. 1번이 스타일 지정이 50점, 그리고 2번이 표와 차트가 100점이에요. 그래서 1페이지는 150점 차지하고요. 자, 그 다음에 2페이지에는 3번과 4번 작성하는데 3번이 수식 편집 기원 수식 입력으로 수식 2개 작성하는데 각각 20점이에요. 전체 40점. 그 다음에 4번이 그리기 도구를 이용한 문서 작성 110점 배점 차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는 문서 작성 평가 200점 배점인데 문제지를 보고 내용부터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 문제지를 제가 밑에 설명란에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정보학사 컴퓨터 자격증 카페에 링크 클릭하면 접속되거든요. 그 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카페에 꼭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자, 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는데 머릿말 기능은 나중에 편집하도록 할 겁니다. 네.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여러분들은 종이, 네, 출력 이 문제지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프린터로 인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종이로 보시면서 입력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 문제지는 종이 페이퍼 문제지가 주어집니다. 네, 종이 문제지가 주어져요. 네. 자, 문제지를 보면서 제목부터 입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입력할 엔터키 2번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서 2017년 고령 인구는 유소년 인구 규모를 추월했다. 1심표 700 1700만 명의 엔터키 누르지 말고 네, 자동 줄바꿈하기 쭉 내용 입력하세요. 문장이 두 문장인데 첫 번째 문장 끝날 때까지는 엔터키 입력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자, 그림 사용 나중에 하겠습니다. 1955년생이 2020년 고령층으로 진입을 시작하면서 20년간 고령 인구 한자 사인 나중에 알겠습니다. 한자 사인 나중에 고령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2040년 전체 인구의 34.4%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노인 주거 복지의 변화가 요구되며 주택과 거주 환경에서의 복지 강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고령자를 포함하는 베이비붐 세대 각주사회 나중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한 문제 끝났어요. 여기서 엔터키 한번, 그리고 스페이스 키 2번 눌러서 들여쓰기 하고요. 불안정 고용과 높은 주거비용, 과도한 경쟁하에 일과 육아를 한차적으로 나중에 병행할 수 없는 사회 구조로 많은 청년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대엔 여성의 고용률이 높았음에도 출산 및 육아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30%나 떨어졌다. 과거와 달리 남성 생계 부양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여성에게 쏠린 육아 부담과 경력 단절 등은 결국 남녀 모두 비혼이나 비출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남녀가 함께 돌볼 수 있게 하는 남성 육아 휴직 지원, 사회적 돌봄 확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가 출산율도 회복하고 노령화 사회의 문제점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입력했고 엔터키 2번. 자, 그 다음에 문단번호 기능에 대한 소제목으로서 스페이스 도형문자는 한글 자음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특수문자 바꾸기 대화상자에서 스페이스 누르고 바꾸기 한 칸 띄우고 인구 연령 구조 및 지역별 인구 격차 엔터.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할 때 여기 주의사항입니다. 네. 문단 번호 기능에 대한 사용으로서 요 수준 목록 있죠. A 동그라미 AB 입력하지 않습니다. 내용만 입력합니다. 6줄. A점 입력하지 않습니다. 인구 연령 구조 변화 가속화 엔터. 동그라미 A 입력하지 않습니다. 유소년 인구 감소로 인한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 엔터. 기대 수명 증가로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지역별 인구 격차 심화. B점 입력하지 않고요. 네. 다음 2020년 기점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 엔터. 동그라미 B 입력하지 않습니다. 직업으로 인한 젊은 층 수도권 유입 증가 엔터키 2번. 그리고 해당 요 스페이스 도형 문자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꼭 같은 도형이 요구가 되어지거든요. 성별 고용 현황 공시 이렇게 입력했고, 자, 그 다음에 표 삽입을 할 텐데 줄수와 칸수를 해야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칸수는 하나, 둘, 셋, 넷 칸. 6줄 4칸짜리 표를 삽입해야 돼요. 6줄 4칸짜리 표 삽입인데, 표를 삽입하는 단축키는 뭔가 새로 넣을 거다. 컨트롤 N 조합. 컨트롤 N 그리고 대상에 대한 영문 머리글. 표는 테이블이죠. 그래서 T.
그림은 이미지죠. I. 그리고 머리는 헤드죠. 네. 컨트롤 NT 표삽입이고요. 컨트롤 NI 그림 삽입, 컨트롤 NH 머리글 삽입입니다. 자, 여기서 엔터키를 한번 누르고 컨트롤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NT 컨트롤키 누르고 N키 누르고 T 눌러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동시에 눌러야 되는 겁니다. 컨트롤 NT. 표 만들기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줄수가 아까 6줄이었고요. 네, 칸수가 4칸이었어요. 맞나요? 3칸이었나요? 하나, 둘, 셋, 4칸 맞죠? 네. 6줄 4칸짜리 글자처럼 취급 체크를 하시고 만들기 누르시면 그림이 이 표가 삽입되어졌는데, 표 내용을 입력을 할 때 해당 요 간격선을 눈대중으로 가늠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입력하셔도 되고, 나중에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조정하셔도 되고. 공시 대상인데 이 세 칸이 합쳐져 있어요. 셀 병합, 마우스로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합치기, 내용 입력, 공시 대상 00, 네, 00으로 됐고,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지방출자, 출연기관 이렇게 됐고요. 요렇게 범위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합치기, 공공기관에서는 340개소, 151개소, 725개소 이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공시방법,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시스템 클린아이. 이 두 개가 병합되어 있어요. 또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합치기. 자, 그 다음에 민간 2줄, 요것도 합치게 돼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록 지정, 셀 합치기. 민간에 대해서는 상장법인, 그리고 금융권, 대기업 집단 64개소 등, 국내은행 18개소 등,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당해은행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공시방법 이렇게 했고요. 표 밑에 클릭한 다음에 엔터키를 한 번 누르세요. 엔터키 한 번 누른 다음에 기관명 있어요. 네, 기관명,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렇게 내용 입력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3페이지 내용 입력했고요. 네, 이제 문제지를 보고 머릿말부터 시작해서 편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문제지의 오른쪽 상단에 머릿말에 대한 요구 조건부터 충족시키도록 하겠는데, 머릿말을 삽입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 넣을 거예요. 컨트롤 N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축키 위주로 설명을 제가 드리는데, 처음에는 이 방법을 조금 어려워하세요. 생소하시니까. 근데 몇 번 해보면 오히려 단축키로 시간 많이 줄였다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네. 자, 정보박사가 설명드리는, 추천드리는 방법이 제가 10몇 년 동안 이 IT키를 강의하면서 나름대로 뽑았던 팁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컨트롤 왼손을 누르고 NH 눌러보세요. 컨트롤 NH, 머릿말, 꼬릿말, 종류 머릿말 양쪽 그대로 유지하고 만들기 클릭. 그 다음 내용 입력하세요. 여기 머릿말의 내용은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방향. 해당 이 정책 추진 방향을 블록 정한 다음에 세 가지, 글꼴은 도둠, 여기 글꼴 돛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10포인트 수정하세요.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수평 영역 오른쪽. 자, 됐어요. 네, 머릿말 꼬리말 끝났기 때문에 요 머릿말 꼬리말 닫기를 눌러가지고 빠져나와요. 머릿말 꼬리말 닫기. 자, 그 다음에 제목을 블록 정한 다음에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네, 글꼴 굴림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18 입력하고 엔터키. 진하게, 네, 굵게 눌러주고요. 가운데 정렬은 수평 가운데 맞춤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했고, 자, 그 다음에 책갈피
덧말 넣기 있는데 순서 바꿔요. 네, 순서를 바꿔가지고 덧말 넣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말은 해당 내용을 블록 지정하고 설정해야 되고, 책갈피는 블록을 해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블록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 유지하고, 덧말 넣기는 입력입니다. 입력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펼치 버튼에 목록 중에서 덧말 넣기 찾아지죠. 클릭, 덧말 넣기, 대화상자 실행되면 문제 출력 형태에 보면 일하고 싶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위에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가 덧말 내용이에요. 그래서 덧말 입력란에다가 요 내용을 저출산 고령사회 오타나지 않게 입력하시고, 기본값 유지 넣기 버튼 클릭하면 덧말 넣기 끝났어요. 커스가 뒤에 깜빡이니까 함자 앞에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어가지고 커스 위치를 조정한 다음에 요 상태에서요, 책갈피 삽입 컨트롤 N 조합 아니고요, 유일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단축키 조합 중에 컨트롤 K 조합이고요, 책갈피는 영어로 북마크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KB입니다. 단축키가 책갈피를 삽입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KB입니다. 이 단축키 방식은 네오 버전이던 2020 버전이던 동일하게 적용이 되세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KB 누르면 책갈피 대화상자 실행되고, 책갈피 내용이 이름이 정책이니까 여기다가 정책 입력하고 넣기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컨트롤 KB 눌러보세요. 컨트롤 KB, 책갈피 대화상자 실행되고 여기 추가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책갈피 목록이 추가됐어요. 다음 문단 편집에서 요구 조건이 5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첫 번째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 반드시 요구돼요. 문단 첫 글자 장식, 그리고 그림 삽입하고 자르기, 그 다음에 크기 설정, 왼쪽 옆에 2mm 고정이고요. 그리고 한자 삽입 2개 있고요. 그리고 각주 삽입 1개, 이렇게 5가지 편집 사항이 있어요. 자,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첫 글자를 블록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클릭합니다. 여기다가 우자 앞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건 단축키가 없어요. 단축키가 없고 해당 모양이니까 서식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선택합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선택. 서식의 펼치 버튼에 문단 첫 글자 장식, 문단 첫 글자 장식 대화상자에서 3가지를 설정하는데, 첫 번째 모양은 반드시 2줄로, 두 번째 거, 요 2줄이잖아요. 2줄이니까 두 번째 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구 조건 글꼴 궁서돼 있어요. 글꼴, 원래 글꼴 클릭한 다음에 궁자 입력하면 바로 찾아져요. 궁서가. 그 다음 면색은 반드시 노랑물고로 해요. 면색 색업선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요 플레이 버튼 눌러서 기본되어 있는 거를 바꾸세요. 오피스로. 바꾸면 원 색깔 선택해야 쉽습니다. 노랑은 4번째 거. 노랑 설정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따라왔을 때 각주 삽입이 없고 그림 삽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림 삽입. 자, 그림 삽입되어지는 위치가 1700만 명 여기니까 마우스 포인트 여기 꾹 찍고, 그림 삽입 뭔가 새로 넣을 거예요. 컨트롤 N 조합. 대상이 뭐다? 그림은 영어로 이미지. 그래서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NI.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손으로 NI. 그림 넣기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내 PC의 문서 안에 ITK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있는 내 PC의 문서의 ITQ 픽처 폴더 안에 있는 어떤 그림? 그림 4.jpg 선택하시고 문서에 포함 마우스로 크기 지정 체크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넣기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로 그려줘야 돼요. 마우스로 그려줘야 삽입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그립니다.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크기 대충 지정하시고, 반드시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6개의 그림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악수 그림만 남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림이 삽입된 상태에서 위쪽 리본 메뉴에 보면 여기 자르기라고 바로 찾아지죠. 해당 자르기를 눌러서 상하좌우 모서리단에 조절점이 생기도록 하고, 왼쪽 상단에 있는 꺽쇠 있죠. 왼쪽 상단에 있는 꺽쇠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린 다음에 요렇게 끌어가지고 크기를 줄이는데 상하좌우 여백을 최소화시키세요. 상하좌우 여백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요 그림만 딱 선택되게끔, 아래쪽 오른쪽 하단 모서리단 꺽쇠 마찬가지 요렇게 끌어가지고 상하좌우 모서리를 최소화시키고 요 그림만 딱 남게끔 하고, 자르기 완료는 아무데나 클릭.
하게 되면 자리가 완료됐고요. 네. 해당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 그림을 크기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더블 클릭. 개체 속성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그림의 크기가 문제 조건에 보면 40에서 40이에요. 그러면 기본 탭이 너비 40, 높이 40. 앞에 게 너비예요. 40, 40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꼭 바깥 왼쪽 여백 2mm 불변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 여백 및 캡션 탭 선택한 다음에 여백 및 캡션 탭에서 바깥 왼쪽 2 설정하세요. 2 반드시입니다. 2 설정.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 그림을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위치 조정을 하세요. 위치 조정해서 요게 8줄 영향 미칩니다. 둘, 넷, 여섯, 8줄까지 영향을 미쳐요. 자, 끝단에 요 줄바꿈에 대한 게 1700만 명 됐고요. 고령 인구. 네. 따라서 노인 안 맞죠? 요거는 여기 한자가 삽입되어 있는데 고령 인구 갈록구름이 한자 삽입되어 있어요. 한글 고령 인구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세요. 스페이스 키 왼쪽에 있는 한자 키. 한자로 바꾸기 대화상자에 고령 인구가 단어도 한자 단어로 등록되어 있네요. 맞나요? 네, 맞아요. 입력 형식은 한글 갈록구름이 한자 입력 형식을 선택하시고 바꾸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갈록구름이 한자가 삽입이 되어졌습니다. 자동 줄바꿈이 안 맞네요. 따라서 노. 그러면 요거를 오른쪽으로 살짝 조금 이렇게 살짝 옮기면 요게 요 줄바꿈이 이렇게 조정되어질 겁니다. 네, 됐죠? 네, 문제 제하고 할게. 1700만 명 고령 인구 노인 우리 나. 네, 됐죠? 네.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각주 사이를 만나게 됩니다. 각주 세대하고 의. 세대 대자와 의자 사이에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고 각주 삽입이에요. 뭔가 새로 삽입할 거예요. 컨트롤 N 조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각주는 영어로 노트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N 키를 2번 따닥 누르세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N 키를 2번 따닥. 네, 아랫단에 각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네, 문제지를 보고 각주의 내용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은 시기의 공통된 사회적 경향으로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뭐가요? 세대? 각주의 대상이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는 아기를 갖고 싶은 시기에 공통된 사회적 경향으로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베이비붐 세대다. 자, 앞에 있는 이 글순번의 모양이 1갈로 닫기인데 문제에서는 가갈로꾸러미로 원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를 클릭을 하고 주석 모양 대화상자 실행이 되면 번호 서식 섹션에서 번호의 모양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동그라미 가나다로 선택을 바꾸시고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가지고 각주 편집은 끝났고요. 각주 구문선은 기본값이 5cm예요. 수정사항 없어요. 네. 마우스 포인트를 내용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자, 수정사항이 한 가지 남았어요. 한자 삽입하는 게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육아를 블록 지정하세요. 육아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한자 키 눌러서 한자를 바꾸기 대화상자 실행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한자를 선택을 하고 한글 갈고리 한자 바꾸기 클릭. 네, 됐습니다. 없는 사고 됐고, 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단 편집이 끝났어요. 문단 편집이 끝났고요. 다음 문단 번호 모양 설정에 대한 문단 번호 기능 사용에 대한 소재 목록. 네. 스페이스부터 해서 인구 격차까지 다 블록 지정한 다음에 글꼴 굴림의 18 요 두 개를 설정할게요. 글꼴의 서체는 굴림이에요. 그리고 크기는 18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하양 엄령색 빨강은 글자만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글자 모양을 선택해서 글자 모양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글자 색깔 흰 색깔 하양 엄령 색깔 빨강 선택하세요. 설정 파랑인데요. 블록 해제하면 빨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단 번호 적용하는 가.A 동그라미 요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줄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서 문단 번호 모양을 선택합니다. 문단 번호 모양 선택해서 문단 번호 및 글모르피 대화상자 실행되면 1수준 기준으로 네, 종류 찾아보세요. 1수준은 A, 네, A 점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찾아보세요. A 첫 번째가 A 한 개 있다, 그죠? 요거 선택하시고 A 점 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버튼 누르세요. 사용자 정의 버튼을 클릭. 문단 번호 사용자 정의 모양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1수준은 지금 미리 보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A 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문제가 A 점 수정사항이 없어요. 요거는 모양이 똑같으니까. 네, 그러면은 요 문단 번호 기능에 대한 1수준에 대한 요 조건 20포인트 오른쪽 정렬만 설정을 해주면 돼요. 어디서? 번호 위치 섹션 이쪽에서 너비 조정 부분에다가 20포인트 그리고 정렬 부분에다가 오른쪽 정렬 설정합니다. 너비 조정 20 그리고 정렬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오른쪽 1수준 끝났어요. A점. 그 다음에 2수준은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니까 자 수준 목록에서 2수준을 선택을 바꾸세요. 2수준으로 선택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현재 2수준은 1점이에요 1점인데 문제에서는 A 동그라미 이렇게 요구가 되어지니까 해당 이 번호 모양의 종류부터 바꿔야 돼요. 번호 모양의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동그라미 소문자 ABC 동그라미 소문자 ABC로 하니까 요 미리 보기 보니까 동그라미 A 점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출력 형태를 보니까 A만 B만입니다. 원문자 점 네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번호 서식 입력란에 윗꺽쇠 이 뒤에 있는 점을 지워요. 윗꺽쇠 이 뒤에 있는 점을 지우면 요렇게 A 동그라미 이렇게 바뀌었죠. 네, 문제 출력 형태와 같게 수정이 됐고 2수준에 대한 조건으로서 30포인트 오른쪽 정렬 여기 번호 위치 섹션에서 너비 조정이 30이고 정렬은 오른쪽이야 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설정 버튼 눌러요. 그리고 해당 이 선택한 추가한 번호 모양 요거를 설정 눌러 적용합니다. 설정. 자, 놓치기 쉬운데 꼭 줄 간격을 180%를 요구를 해요. 현 상태에서요. 6줄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줄 간격의 값을 기본값 160을 180으로 수정하세요. 180으로 이렇게 수정하세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줄과 다섯, 여섯 번째 줄을 이 수준을 네, 변경해 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문제지와 같이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를 바꾸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선택하고 서식 펼치 버튼 눌러요. 서식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밑에서 두 번째 한수준 감소를 선택합니다. 한수준 감소 하면 네, 이 수준으로 바뀌었고 같은 방법으로 다섯, 여섯 번째 줄 블록 지정한 다음에 서식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한수준 감소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단 번호 기능에 대한 설정이 끝났어요. 다음 표에 대한 소제목 네 스페이스부터 성별 고용 현황 공시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글꼴 서체는 굴림이고 크기는 18포인트 입력하고 엔터키. 자, 그 다음에 블록 해제하고요. 글자 영역만 블록 지정 성별 고용 현황 공시만 블록 지정하고 기울임은 여기 있죠. 네, 기울임 적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블록 해제하고 강조점 군데군데니까 네, 성별만 블록 지정 문제 출력 형태 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글자 모양 선택해서 글자 모양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기본 탭에 강조점이 없어요. 확장 탭으로 선택을 바꿔요. 확장 탭에 강조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네, 위에 체크 모양 체크 설정하는 거 설정. 자, 그 다음 공시 두 글자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 강조점 체크 설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에 대한 편집으로서요. 표 전체 블록 지정하세요. 표를 이렇게 전체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표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는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 표의 왼쪽과 오른쪽 꼭 선 없음 이 고정적으로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표의 위와 아랫단 그리고 머릿결의 하단부가 이중실선 요구돼요. 꼭요. 자, 우선은 표 전체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표셀을 선택했을 때 기억해야 될 단축키는 L키만 기억하면 다 커버돼요. L
알파벳 L 키를 누르면 셀 테두리 배경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요. 네, 테두리 종류는 선 없음 선택하시고 현재 선택의 왼쪽과 오른쪽 클릭해서 네, 왼쪽과 오른쪽 선 없기 설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L키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이중실선을 선택을 하고 선택 영역의 위와 아래 선택한 다음에 설정. 그리고 표 전체에 대한 글꼴, 네, 표 전체의 글꼴은 도둠의 10 가운데 정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글꼴의 서체는 음막할 때 그리고 10포인트 됐고 가로 가운데 정렬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셀 배경 그라데이션 설정은 표의 머리글만 블록 지정합니다. 근데 요거 하기 전에 표 전체를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적용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해당 이 표의 핵높이 위아래 보면 여유 공간이 있어요. 약간 높이가 저희는 딱 붙었단 말이에요. 네, 표 전체 블록 지정하기 해제하기 전에 현 상태에서 표 전체가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컨트롤 하고요, 아래쪽 화살표 키를 2번 눌러요. 아래쪽 화살표 키를 2번,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아래쪽 화살표 키를 하나 둘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전체 핵 높이가 조정이 되어집니다. 공식처럼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표 머리글만 블록 지정한 다음에 다시 L키 셀 테두리 및 배경 대화상자의 테두리 탭에서 테두리를 이중실선으로 하시고 꼭 요 아래쪽 라인이 이중입니다. 현재 선택한 범위 영역 내의 아래쪽 선을 이중실선을 적용하고 설정하지 마시고 배경 탭을 선택한 다음에 배경 탭 거러데이션 선택하세요. 채우기 종류 거러데이션. 그리고 꼭 시작 색깔 흰색깔 끝 색깔 노랑이에요. 고정이에요. 시작 색깔 흰색깔 끝 색깔 노랑 선택하시고 종류가 두 종류인데 유형 가로가 있고 대갈록 구름이 수평이 있는데 이 대갈록 구름이로 묶이는 부분 자체가 이 네오 버전 2016 버전의 요구 조건이에요. 앞에 있는 이 가로는 이거 2020 버전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수평 요 이름이 틀려요. 네, 네오 버전 2016 버전은 수평을 선택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 적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경계선이 해당이 제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별 별자하고 호자하고 네, 중간 단 정도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대상 요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표 편집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선택한 다음에 5개 요구 조건에서 궁서, 글꼴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24 입력하고 엔터, 진하게 갓 진하게 눌러주고 장평 건너뛰고요, 오른쪽 정렬까지 설정을 하고 해당 블록 영역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린 다음에 오렌지 버튼 눌러가지고 글자 모양을 선택해서 글자 모양 대화상에 실행시킨 다음에 장평 설정할 텐데 확장 탭이 아니라 기본 탭을 선택하셔야 돼요. 기본 탭으로 선택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장평 100% 기본값을 문제 요구하는 105로 수정하시고 105% 수정하시고 설정 누르면 기관명 수정도 끝났어요. 자, 마지막으로 쪽번호 매기기에 대한 요구 조건이 꼭 지워져요. 쪽번호 매기기. 네. 자, 쪽번호를 삽입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 삽입할 거예요. 컨트롤 N 조합이죠. 네, 컨트롤 N 조합인데 대상이 뭐다? 페이지는 P. 컨트롤 NP.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N하고 P 이렇게. 컨트롤 NP. 번호 위치는 반드시 오른쪽 모서리로 고정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번호의 모양의 종류는 마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나다입니다. 해당 번호 모양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가나다 선택하시고 시작 번호는 문제에서 5로 하고 요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5로 하고 요구 조건은 없지만 출력 형태 좌우 화살표가 없어요. 하이펀이 없어요. 이 줄표 하이펀인데 이 줄표가 없어요. 줄표 넣기를 해제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넣기 버튼 눌러가지고 최종적으로 제대로 네, 들어갔는지 5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네, 5로 수정을 안 했나 봐요. 네, 컨트롤 MP 시작번호 55 시작번호 5로 하셔야 돼요. 네, 위치는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 가나다 줄표 체크 해제하고 시작번호 5 넣기. 네, 이렇게 제대로 되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 끝났고요. 네, 이 문서사용 능력 평가 배점 200점입니다.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 건너뛰고 4번부터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4번은 그리기 도구 문서 작성인데 배점이 110점 배점입니다. 모양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하는데,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먼저 삽입되어진 도형이 밑에 깔려요. 네, 밑에 직사각형 하나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사각형 먼저 삽입하도록 하겠는데, 자, 직사각형은 편집에 요 도형에서 다 커버돼요. 편집의 도형 이쪽에 다 커버돼요. 편집의 리본 메뉴 도형에 여기 그리겠지 세 번째 거 직사각형 살짝 삽입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그림을 이 직사각형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크기값, 네, 여기 따라가 보니까 크기가 130에 145 돼 있어요. 130에 145. 그 채우기 색에 대한 요구 조건이 없기 때문에 채우기 색은 임의로, 문제지가 흑백입니다. 컬러가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더블 클릭 따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개체 육성 대화상자 실행되면 기본 탭으로 가서 기본 탭에 너비가 130 수정하시고 높이가 145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채우기 탭으로 가서요, 면 색깔의 종류를 아무거나 임의적으로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선택 이렇게 하시고 설정하시면 돼요. 문제지의 문제지는 컬러가 아니라 흑백입니다. 그리고 얘 배치를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 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라인 가이드 해드릴게요. 위에 있는 눈금자 3 그리고 오른쪽에 6.5가 요 꼭지점이, 네, 배치되면 무난합니다. 요렇게, 네, 3에 6.5로 배치하면 무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제목 모두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는 글상자로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집에, 네, 여기 도형에 그리겠죠. 첫 번째 게 가로 글상자예요. 클릭한 다음에 살짝 이렇게, 네, 사용을 하시고 문제 출력 형태 보고 내용 입력할까요? 네,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그리고 해당 글상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세요. 글상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자, 요구 조건에 맞게끔 설정합니다. 네, 크기 110에 17로 하라. 기본 탭에서요. 기본 탭에서 너비 110, 높이 17.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탭으로 가서 사각형 모서리 공률을 반원으로, 둥근 게 아니라 반원으로, 네, 반원으로 되어 있어요. 반원. 그 다음에 채우기에는 색깔이 지정되어 있어요. 면색깔 파랑이에요. 그럼 면색 파랑 선택하시고 설정. 이렇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를 다른 데 한번 꾹 눌렀다가 다시 입력한 글자 내용을 블록 지정하시고 글꼴 설정은 궁서의 22 하향으로 되어 있어요. 글꼴 서체는 궁서, 크기 값은 22 입력하고 엔터키. 글꼴 색깔 하향, 수평 수직 가운데, 수직 기본값 가운데고 수평만 가운데, 요 가운데 맞춤, 가운데 정렬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요거 위치를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문제지를 보고요, 네,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좌우키 눌러가지고, 네, 이렇게 위치 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글맵시 밑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하나 삽입되어 있어요. 네, 사각형 하나 삽입할게요. 편집에 도형의 직사각형, 그리겠지 세 번째 거 직사각형 옆에 살짝 삽입하시고 더블 클릭. 기본 탭에서 해당 이 도형의 크기가 80에 50으로 되어 있어요. 네, 기본 탭 너비값 80, 높이값 50.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으로 되어 있어요. 선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공률을 둥근 모양으로 하고, 채우기 색깔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까 문제지를 보고, 네, 채우기, 네, 원하는 색깔로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 문제지는 흑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얘 배치.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ABC 주식회사 그림 삽입되어 있어요. 그림을 삽입해야 됩니다. 네, 그림 삽입은 자, 3페이지에서 그림 삽입 단축키 익혔잖아요. 뭔가 새로 넣을 거다. 컨트롤 N 조합의 대상은 이미지. 그래서 컨트롤
NI,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NI 누르게 되면 네, 그림 넣기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고, 그림의 종류는 내 PC 문서에 ITQ 픽처 폴더에 있는 로고 1 이렇게 되시죠. 로고 1. 그림에 포함 마우스로 크기 지정, 넣기. 마우스로 크기 지정하는데 주의사항은 직접 여기다가 그리면 안 돼요. 왼쪽에다가 살짝 이렇게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그림이 도형 밑에 깔려요. 그래서 여기 직접 넣으면 이 점만 보이고 그림이 안 보여요. 자, 삽입한 그림을 더블 클릭. 따닥. 개체 육성 대화 상자에서 문제 조건에 맞게끔 그림의 크기 40에 30, 너비 40에 높이 30, 40에 30. 자, 그 다음에 그림이 도형 밑에 깔리니까 그림의 위치를 도형 위쪽으로 이동시키려면 위치 섹션에서 이 세 번째 거 그래프를 꼭 선택하셔야 돼요. 사선 위에 나비 모양이 있는 거 그래프를 꼭 클릭하셔야 이 그림이 도형 위로 올라와요. 도형보다 이 밑에 깔려있던 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자, 그 다음에 그림 회색 그림 요구가 회색조 그림 탭으로 가서 그림 요구가에서 회색조 꼭 요구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설정.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를 참조해가지고 배치 이렇게 해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그림에 꼭 하이퍼링크 설정이 반드시 요구돼요. 하이퍼링크. 문서 작성 요령 평가, 즉 3페이지에서 제목에 그 설정했던 책갈피로 이용되니까 클릭했을 때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가기 메뉴에서 하이퍼링크 선택해서 하이퍼링크 대화 상자 실행되면 요 책갈피 목록에서 정책이잖아요. 네, 정책이 저희가 삽입했던 책갈피 이름입니다. 정책 선택하고 넣기 하면 네, 요렇게 하이퍼링크가 걸려요. 손가락 모양으로 바뀝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글맵시 사용을 해야 돼요. 네. 글맵시는 단축키가 없어요. 넣기예요. 즉 입력이에요. 입력의 개체, 입력의 개체에 글맵시 선택합니다. 글맵시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면 입력의 개체에 글맵시 세 가지 설정합니다. 먼저 내용 입력합니다.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내용 정책 추진 방향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져 있어요. 궁서에 빨강 돼 있어요. 우선 글꼴 궁 이렇게 입력하면 궁서 바로 찾아지고요. 궁서 글꼴 궁서 그 다음에 모양요. 글맵시 모양이 갈매기형 수장으로 돼 있어요. 윗꺽쇠. 네. 모양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윗꺽쇠 요거요. 네. 갈매기형 수장 요 세 가지 내용 글꼴 모양 설정. 자, 여기 삽입되는데 요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보면 이 도형 밑에 깔려요. 그래서 그림처럼 글라프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삽입되어진 해당 글맵시를 더블클릭. 개체 육성 대화 상자 기본 탭에 문제 조건에 보면 크기가 50에 35로 돼 있어요. 너비가 50, 높이가 35. 자, 그 다음에 요 위치 섹션에서 꼭 그래프로 이 그래프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해당 도형보다 이 글맵시가 도형 밑에 깔렸던 게 위로 올라와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이 빨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우기 빨강, 채우기 면색깔 빨강 이렇게 면색깔 빨강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설정. 자, 그 다음에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위치 네 이렇게 적당하게 문제 출력 형태와 같게 이렇게 배치해주면 네 됐습니다. 추진 네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밑에 이렇게 네 목차가 3개 도형 목차 3개 삽입되는데 이 모양이 같아요. 한 세트 제대로 완성한 다음에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내용 수정하는 형태로 작업하는 게 빨라요. 먼저 삽입되어진 요 도형 2개 포개진 거 밑에 사각형부터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부터 삽입하도록 할게요. 자, 편집의 도형의 직사각형 왼쪽 살짝 삽입한 다음에 더블클릭. 그 다음에 밑에 깔리는 도형에 대한 조건은 직사각형 크기 15에 15 요구합니다. 기본 탭에 너비 15에 높이 15. 면색은 하향을 제외한 임의색. 출력 형태를 살펴보면 네 요런 색깔로 돼 있네요. 채우기 면색깔 네 임의색. 칼라 네가 아니고 흑백이다 문제지가 색깔 구분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밝다 어둡다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그냥 이 색깔로 해줄까요? 네, 이렇게 설정
했고, 그 다음에 1m 깔리는 요 도형 요거 먼저 삽입하고 있습니다.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위치 잡아주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위에 포개진 1 입력되어져 있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 편집의 도형의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삽입한 다음에 더블 클릭. 개체 조건 내어선다 기본 탭에서요. 문제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 크기가 13에 13입니다. 13에 13. 그 다음에 선 탭에서 모서리 둥근 걸리게 되어 있어요. 네, 됐고, 채우기 기본값이 흰색이에요. 면색 기본값 흰색이니까 네, 그냥 설정하면 되겠고, 자, 여기에 글자를 삽입해야 되는데 글자 입력해도 입력이 안 돼요. 반드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선택. 그 다음에 1 이렇게 입력하고요. 입력한 글자를 블록 정한 다음에 궁서의 20의 수평 조직 가운데, 글꼴 서체는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20 입력하고 엔터키, 수직 기본값 가운데니까 수평만 가운데 맞춰주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게 포개지는 거, 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요렇게 네,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약간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요 상하좌우 요거 네,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조정하시면 돼요.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역량의 인재 육성이 입력되어진 글상자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글상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의 편집의 도형 그리 개체 첫 번째 거, 네, 첫 번째 거 가로 글상자 클릭한 다음에 크기값이 없어요. 크기값 없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삽입을 할 때 요 문제지와 같게끔 여기서부터 너비값 눈대중으로 가늠하셔가지고 요렇게 삽입해서 놓아요. 네, 자, 안에 창의적인 역량의 인재 육성이라고, 네, 역량의 인재 육성 이렇게 입력하겠고, 해당 이 글상자의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세요. 글상자의 테두리 더블 클릭한 다음에 크기값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기본 탭에서는 설정할 게 없고, 그냥 선으로 가서 선에 대한 조건을 보면 선 종류는 점선 또는 파선으로 되어 있어요. 종류요, 펼치 먼저 눌러가지고 네, 파선 선택할까요? 네, 그 다음에 면색 색 없음은 채우기 탭에 가서 색 채우기 없음을 설정하면 되고, 꼭 이렇게 나옵니다. 글꼴 정렬은 다 하고 난 다음에 설정할 거니까 설정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데 한번 클릭했다가 안에 입력한 글자만 블록 정하고, 글꼴 적용이 도둠이에요. 도둠이 18포인트 도둠. 그 다음에 크기값이 18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 수평 수직 가운데, 수직 기본값 가운데니까 수평만 가운데.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해당 이 세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2, 3 네, 2, 3 내용 수정하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 세트에 글상자 테두리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같이 선택할 텐데, 놀건이 왼손으로 Shift 키를 눌러요. Shift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요 클릭하세요. Shift 키 누른 채 마우스로 클릭하면 요렇게 세 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할 텐데, 놀고 있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 그리고 Shift 엄지 가지고 눌러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밑으로 끌면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데, Shift 키 누른 채 끌면 요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되어지거든요. 수직이나 수평으로만 이동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Shift 누른 채 밑으로 끄는데, 세 번째 위치부터 먼저 이격 간격 눈대중을 가늠해가지고 놓으세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중간 단 다시 한번 컨트롤 Shift 눌러가지고 요 위아래 가운데 눈대중으로 맞추기가 쉬워요. 이렇게 하시고 내용 수정하세요. 2, 요거는 3. 근데 밑에 삽입되어진 이 채우기 색깔은 서로 다르게 처리해야 돼요. 서로 다르게 더블 클릭, 면 색깔 서로 다르게, 네, 서로 다르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수정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는 평생교육 및 지급훈련 강화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이렇게 해서, 네, 두 번째 페이지에 4번
그리기 도구를 이용한 문서 작성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배점이 110점 차지합니다. 꼭 요 포맷으로 나와요. 자, 다음으로 첫 번째 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3번 건너뛰고 마지막에 할게요. 1페이지 1점 밑에 커서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평가 1번 스타일 적용인데요. 네,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점 밑에 커서 위치시키고요. 네, 영타 두 줄, 한타 두 줄이에요. 영어는 대소부터 구분합니다. support S 대문자 support for mail parental leave 쉼표 which allow man and woman to work together and resolve gender. 엔터키 누르지 말고 자동 줄바꿈 되게끔 합니다. 네,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re solution for the recovery of the fertility rate. 점 이렇게 입력했고 엔터키를 한 번만 입력합니다. 네. 빨간 밑줄은 오타인 것 같아요. 네, 솔루션. 네, 엔터키 한 번만, 두 번 아니에요. 엔터키 한 번만. 남녀가 함께 일하며 줄바꿈 돼 있는데요. 네, 그거 설정하는 겁니다. 문단 편집에서 함께 돌볼 수 있게 하는 남성 육아휴직 지원, 사회적 돌봄 확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자동 줄바꿈을 합니다.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해소가 출산율 회복에 중요한 해결책이다. 여기까지 입력했고, 입력한 4줄을 블록 지정하세요. 입력한 4줄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 스타일로 꼭 새로 추가하게끔 돼 있어요. 4줄 블록 지정한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가기 메뉴에서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스타일 대화상자 실행되면 꼭 새로 추가하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 있는 사각형 플러스를 누르고요. 네, 스타일 추가 대화상자에서 스타일의 이름은 솔루션입니다. 이대로 입력하세요. SOLUTION 솔루션. 그 다음에 문단 모양, 요 문단 모양 버튼 눌러가지고 문단 모양 대화상자 실행되면 두 가지, 왼쪽 여백 15, 왼쪽 여백 15 설정하고 문단 아래 간격 10, 이 문단 아래 간격을 10으로 설정하면서 영어와 한글 간에 한 줄 벌어지는, 네, 설정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왼쪽 여백 15, 문단 아래 10 설정. 그 다음에 글자 모양, 이 글자 모양 버튼 클릭한 다음에 글자 모양 대화상자 팁 알려드릴게요. 왼쪽에서 오른쪽 하지 말고 오른쪽에서 왼쪽 순서로 하세요. 그럼 한 번만 설정하면 돼요. 자간 5%, 그리고 장평 95%, 크게 기본값 10, 수정사항 없고, 영문 도둠, 언어 영문, 글꼴은 도움. 이 글꼴은 한글 먼저 해도 상관없고, 네, 한글은 궁서, 다시 언어 한글, 글꼴 서체 궁서, 요렇게 하시고 설정. 그리고 얘를 추가합니다. 추가 버튼 눌러서 스타일 목록이 추가되어진 얘를 지금 선택한 범위 영역에 적용할 거야. 설정. 자, 결과치하고 비교해서 수정사항인데 확인해보세요. 젠더, 성차별, 해. 네, 됐죠? 여기 한 줄 건너뛰기끔 출력 형태가 같죠? 네, 제대로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은 표와 차트 작성인데요. 네, 출력 형태, 표의 출력 형태를 보고 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점 밑에 커스 위치시키고요. 네,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은 캡션 기능으로 나중에 설정할 거고, 표부터 먼저 삽입하는데 1페이지의 표는 꼭 줄수가 5줄, 칸수가 6칸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점 밑에 커서 위치시키고 표 삽입, 네, 단축키, 새로 뭔가 넣을 거예요. 네, 대상이 뭔데, 네,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엔티.
그럼 표 만들기 대화상자가 이렇게 실행되었습니다. 줄수 고정적으로 5줄, 칸수 고정적으로 6칸이에요. 1페이지는 5줄 6칸, 글자처럼 찍은 체크, 만들기. 그 다음 문제지를 보고 내용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 횡단이 열단이 상관없어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구분, 스위스, 독일, 멕시코. 열단을 입력하셔도 되고, 네, 미국. 그 다음에 구분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건강상태, 역량, 평균. 값 입력할게요. 네, 24.7, 58.2, 58.2, 47.8 됐고, 스위스는 77.3, 81.3, 75.1, 독일은 80.9, 75.6, 68.4, 멕시코 73.4, 64.5, 28.7, 미국은 76.3, 70.1, 마지막 65.7. 네, 이렇게 내용 입력했고요. 자, 입력한 표 전체를 블록 지정하세요. 표 전체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조건, 표에 대한 조건 5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선 모양을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꼭 1페이지 표의 테두리는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표셀 선택했을 때 기억해야 될 단축키는 L키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파벳 L을 누르세요. 알파벳 L을 누르면 셀 테두리면 배경 대화상자 실행됩니다. 테두리 종류 이중실선. 선택 영역의 바깥쪽 상하좌우. 얘 눌러보면 상하좌우 선택돼요. 설정 이중실선 했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으로 가서 표 전체 표와 캡션은 굴림의 10포인트, 글꼴 서체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10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정렬은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우선은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할게요.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 됐고, 그 다음에 셀 배경 설정하기 위해서 블록 해제하기 전에 3페이지에서 해당 이 표셀의 행높이를 컨트롤하고 아래쪽 방향키 눌러가지고 일괄적으로 네, 조정했죠. 마찬가지 1페이지에서도인데 3페이지에서는 컨트롤하고 이 아래쪽 방향키를 2번 눌렀는데 여기서는 한 번만 누르세요. 블록 해제하기 전에 컨트롤키 누르고 아래쪽 화살표키 한 번 누르세요. 네, 이렇게 행높이를 일괄적으로 조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블록 해제하세요. 아무데나 클릭. 자, 그 다음에 요 선모양 이중실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X 대각 사전 처리. 네. 첫 번째 표 머리글 영역 블록 지정 L키. 이중실선 선택 영역 아래쪽 설정. 첫 번째 열 블록 지정 L키. 이중실선 선택 영역의 오른쪽 설정. 마지막 끝에 셀 선택 또 L키. 대각 스텝 우상향 좌상향 우상향 이 2개. 어쨌든 X 모양 만들면 돼요. 설정. 그러니까 선에 대한 모양 네, 설정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는 오른쪽 열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렇게 숫자 나중에 평균 또 숫자 계산될 거니까 요렇게 블록 정한 다음에 오른쪽 연결 해줬고요. 그 다음에 셀 배경 면색 노랑으로 하라. 출력 형태를 보면 네, 마지막 행과 마지막 열만 빼고요. 이렇게 마지막 행과 마지막 열만 빼고 노랑으로. 표셀 선택했을 때 기억해야 될 단축키는 L키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L키. 이번에 배경 탭에 색, 면색, 노랑 설정. 자, 그 다음에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평균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평균을 구할 범위 한국, 스위스, 독일, 멕시코만 평균까지 블록 정합니다. 미국은 X 처리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요렇게 블록 정한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바로가기 메뉴에서 블록 계산식요. 블록 계산식에 블록 평균을 선택을 하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자동 계산되어져요. 네, 됐습니다. 캡션 기능 사용하라. 네,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캡션 넣기 선택하면 왼쪽 하단에 표 1이 삽입되는데 이 내용을 수정합니다. 문제 출력 형태 보고 요대로 2022년
이 내용으로 입력하세요. 수정하세요. 2022년 세계 노인 복지 지표 갈로 열고 단위 콜론 점 갈로 닫기 요렇게. 자, 입력한 내용을 블록 정한 다음에 첫 번째 조건에서 글꼴 캡션도 글꼴로 굴림에 10포인트,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10.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배치되게끔 수평 영역 오른쪽, 수평 영역 오른쪽 다시 표 테두리를 더블클릭, 표 테두리를 더블클릭 한 다음에 여백 및 캡션 탭에서 캡션의 위치를 위쪽으로 하세요. 캡션의 위치를 위쪽 설정 이렇게 합니다. 네, 편집 완료했어요. 표 편집. 자, 다음으로요. 차트 작성은 꼭 이 표의 노란색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차트 작성하게끔 요구가 되어져요. 네, 차트 작성 데이터 범위가 꼭. 그래서 이 노란색 엄령 처리한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블록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단에 차트 만들기에서 차트 만들기 선택하세요. 차트 만들기 선택하면 선택한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차트가 표 왼쪽 상단에 뚝딱 삽입되어져요. 삽입된 이 차트를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밑으로 끌어내리세요. 끌어내려서 표 밑에 한 줄 간격만 벌어지게끔 하고, 그 다음에 너비값은 오른쪽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넓히는데 이 표 너비값보다 약간만 작게끔, 네, 한 요정도 0.5cm 정도 작게끔 이렇게 배치하는 걸 추천드리겠고, 자, 이 차트에 대한 수정은 네오 버전과 2020 버전에서 이 절차가 틀려요. 자, 차트의 범례 한국 스위스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하고 더블 클릭 따닥 해보세요. 왼쪽 버튼을 2번 누르세요. 따닥. 그러면 여기 조절점들이 잘렸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와의 메뉴에서 차트 마법사 이용합니다. 네오 버전에서는요. 차트 마법사 선택해서, 자,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로 막대형 기본값이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현 상태에서 다음 누릅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고 범례와 범례, 이게 범례예요. 그리고 가로 항목이 같은지를 보세요. 네, 같죠? 한국, 스위스, 독일 됐고, 네, 소득 보장 같으니까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다음 누르는데, 이게 가로 항목하고 범례가 바뀌어 있으면은 현재 선택한 방향이 아닌 걸 선택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같으니까 그냥 유지하고 다음. 자, 제목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설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차트 제목과 Y값측 제목 딱 못 바뀌어 있거든요. 차트 제목은 출력 형태로 보니까 2022년 세계 노인 이대로 입력하세요. 2022년 세계 노인 복지 지표 입력했고, 그 다음 Y값측 제목에 요 출력 형태 요거 단위, 네, 갈로 열고 단위 한 칸 띄우고 콜론 점 갈로 닫기 Y값측 제목 꼭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 2개 입력했고요. 네, 확인 클릭 됐고요. 이제 편집하도록 할 텐데, 자, 제목에 대해서요. 요구 조건 두 줄이 있는데, 첫 번째 줄은 2020 버전에서의 조건이고요. 2020 버전 응시자들의 조건이고, 이 대갈력 구름이가 네오 버전 선택하신 분들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 조건으로 충족하도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해당 이 제목을 더블 클릭하세요. 제목을 더블 클릭 따닥. 제목 모양 대화 상자 실행되면 배경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2포인트 요거 설정할게요. 네, 배경 탭에서 선 모양 종류를 없음을 한 줄로 하고, 기타에서 그림자 체크하고 위치를 2포인트로 수정하세요. 그래서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체크 위치 2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 탭으로 선택을 바꿔가지고 설정합니다. 네, 글꼴의 종류는 도둠 돛 이렇게 하면 도둠 바로 찾아져요. 진하게 요 속성에서 진하게 12포인트 됐고, 네, 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 설정했고 설정. 게다가 요 너비가 약간 작으면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한 줄로 표시되게끔, 네, 하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약간 눌러가지고 요 모양이 좀 틀려요. 네, 문제지는 2020 버전으로 작성되어진 출력 결과치가 문제지로 주어져요. 네, 그래서 2016 버전하고 2020 버전하고 요 차트 모양이 조금 다른 부분이 조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에서는 제목 위에 전체 글꼴은 도둠의 보통의 10포인트라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이 여기 세로값측 제목 단위 점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더블 클릭. 네, 축제목 모양
이 글자 탭에서 얘 방향을 세로로 돼 있는데 가로로 바꾸셔야 돼요. 가로로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글꼴 클릭한 다음에 도둠 10포인트 돛 하면 도둠 찾아지고요. 크기 10 요렇게만 수정하시면 돼요. 두 개 글꼴과 크기만 수정하면 돼요. 기본값이 보통이에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르세요. 네, 설정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로 값지기 숫자 값 더블 클릭, 세로 값지기 숫자 값 더블 클릭, 글자 탭에서 글꼴 도둠 돛 하면 바로 찾아지고 크기 10 설정. 자 그 다음에 여기 세로값 축에 해당 숫자값에 대한 단위하고 최대값하고 틀리니까 이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면 요 눈껌 있죠. 요 눈껌선 숫자값 말고 눈껌선을 더블클릭하세요. 눈껌선을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면 축 모양이라고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는데 요거를 더블클릭하셔야 돼요. 축 모양 대화상자의 비례 탭으로 갑니다. 비례 탭으로 가서 자동 꾸밈을 체크 해제하고요. 최소값 0이고 최대값이 100이에요. 그래서 최대값을 100, 100으로 하고 큰 눈껌의 개수가 간격이 몇 개있냐, 간격이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래서 5로 수정하세요. 얘를 5로 수정하세요. 네, 5.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눈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눈껌에 가서 요 위치를 없음을 하시면 돼요. 눈껌 탭에서 위치 없음 해서 설정 누르면 요렇게 0, 20, 40, 60, 80, 100 네, 똑같이 됐죠? 됐고 그 다음에 가로 항목 소득 보장을 더블클릭 따닥, 소득 보장 더블클릭,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 도둠 크기 10 설정. 그 다음에 여기 범례를 더블클릭 따닥. 이 케이스는 지금 테두리 설정을 해야 돼요. 꼭 테두리 설정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범례 모양 배경 탭에서 선 모양의 종류를 한 줄로 하시면 돼요. 한 줄로 됐고 그 다음에 글자 탭으로 가서 서체 도둠 크기 10 이렇게 설정하면 됐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네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출력 형태가 요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모양도 요렇게 완성이 됐어요. 다음 스킵했던 마지막 3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수식 편집기를 이용한 수식 입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밑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갈로 1 갈로 닫기 하고 한 칸 띄우세요. 자 그 다음 수식 입력할 거예요. 네 컨트롤 N 조합으로 수학은 영어로 매스매틱스 그래서 M입니다. 컨트롤 NM 누르세요. 컨트롤 NM 하면 수식 편집기 실행되어지면 1 플러스 루트 그냥 1 직접 입력하고 1 플러스 직접 입력합니다. 키보드에 있는 플러스 루트 제곱근 네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네 근호 선택하고 3 하시면 되고 커서가 건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오른쪽 방향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퀄 입력하시고 분수예요. 분수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분수 클릭.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이니까 네, x 입력하고 여기 네, 위점자 누른 다음에 3 입력하고 위점자에 커서 위치에 있으니까 오른쪽 방향키 눌러가지고 커서가 위점자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고 빼기 갈로 열기 키보드에 2x 플러스 5 갈로 닫기 그 다음에 또 위점자 첫 번째 거 클릭한 다음에 2 분모 입력란 클릭 x 위점자 3 오른쪽 방향키 위점자에서 빠져나왔고 갈로 x 마이너스 2 갈로 닫기 이렇게 해서 1번 수식 네 어렵지 않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넣기 요 나가게 아이콘 요거 누르면 되고요. 스페이스 키를 10번 누르세요. 스페이스 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갈로 열고 2 갈로 닫고 한 칸 띄우고 또 수식 네 편집기 실행시켜서 수식 입력해야 되니까 네 수식을 넣을 거야. 네 컨트롤 NM입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NM 수식 편집기 실행되어졌고 요 삼각형 요 모양은 여기 있는 삼각형에 요거 있죠. 얘를 누르면은 요 모양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양하고요 종류가 요게 요 모양하고요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이 경사도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경사도가 그러니까 요 그리스 대문자에 있는
요 네 번째 거 그리고 요 삼각형에 있는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 경사도 차이가 있는데 요 모양이 어느 거와 가까워요? 앞에 있는 거 그리스 대문자에 있는 삼각형하고 가깝죠. 그러니까 그리스 대문자에 있는 삼각형을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게 있어요. 네, 요거 아니고 요 그리스 대문자에 있는 요거 모양이 요거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W 직접 입력, 대문자 W, 그 다음 이퀄 직접 입력, 분수 2분의 1 분수 클릭한 다음에 1, 2, 그 다음 오른쪽 방향키 소문자 M 직접 입력, 갈로 F에 X가 아래첨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 아래첨자에 X, 오른쪽 방향키 눌러가지고 아래첨자에서 빠져나오고 갈로 닫기 한 다음에 네, 첫 번째 거 네, 위첨자 한 다음에 2,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눌러가지고 위첨자에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분수 네, 클릭한 다음에 2분의 1, 또 오른쪽 방향키 M 갈로 열고 F에 아래첨자 클릭한 다음에 Y 소문자 오른쪽 방향키 네, 아래첨자에서 빠져나왔고 갈로 닫기 하고 네, 첫 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위첨자 2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넣기 버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2년 9월달에 진행되어진 1교시 A형 문제 풀이를 해드렸고요. 네, 네오 버전 2016 버전 같은 네, 버전입니다. 2016 버전으로 시험 보신 분들 네,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